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고인이 된 분에게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고 성완종 씨가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양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지향하다가 권부의 파렴치함과 배신에 격분해서 목숨을 던져 폭로하고 항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권부의 썩어 문드러진 부패 구조에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그는 사업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키운 사업체의 돈과 지역 감정을 묶어서 정계 실력가에게 의탁, 정치에 입문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흔히 봐왔던 토호형 정치꾼의 전형과 외견상 닮은 점이 많습니다. 불과 2달 전에는 이완구 후보자 총리 안 시키면 다음 총선, 대선 각오하라는 악질적 협박문 수천 장을 충청도 전역에 내다 건 사람입니다. 청산되어야 할 전형적 구태 악습 정치의 표본입니다. 현 정권은 출발 이전부터 부패와 사술 위에 쌓은 바벨탑임이 성완종이라는 건설업자 겸 정당인에 의해 뜻하지 않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눈 부릅뜨고 호기 있게 작심 선언한 부패 척결이 자신의 수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의 핵심 기반을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이 아이러니 앞에 웃음과 분노가 뒤섞여서 형용키 어렵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세월호 대참사의 수습 지지부진, 그리고 최악의 비리 후보자 총리 임명 강행으로 이어진 1년의 정치적 무리수를 완결짓는 결정타가 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안 받았대잖아요 라며 뭉개고 가기에는 리스트에서 거명된 자들의 면면과 사안의 파장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친박계 핵심이자 현 정권 주축이 대거 연루된 이번 스캔들을 대표 속죄하는 자세로 리스트 전원에 대해 일단 삭탈 관직하고 정부와 청와대 핵심 라인을 거국 내각 구성하는 자세로 짜야 합니다. 오죽하면 성완종 씨 돈 안 받으면 청와대 비서실장 자격 일단 탈락이라는 조롱과 비웃음이 한간에 돌겠습니까? 대통령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지껏의 사안들과는 차원과 성격, 그리고 파괴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4월부터 6월까지는 용광로이자 활화산입니다. 때론 무덤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시시각각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하루고,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이 마치 눈덩이, 내리막길 눈덩이에 뭐 하나 굴려놨더니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는, 이러다가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시간까지 들어온 거 간단히 그냥 한 번씩 보고 임대웅 PD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완구 총리가 만약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숨. 네, 이게 참 목숨. 그 전에는 이 총리가 총리부터 수사받겠다. 그리고 총리 수사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여당 긴급 고위 회의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건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나부터 수사해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랬고요. 오늘 시간대별로 보자면 문재인 새정년 대표가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그 한 30분 뒤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천무가 검찰은 이완구 총리부터 빨리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몇 분 뒤에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의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 한 30분쯤 지나니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총무가 다시 이완구 총리의 직위 유지 그리고 사퇴 여부에 대해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일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 이 총리가 나부터 수사받겠다, 돈 받았으면 목숨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성완종 리스트 관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인터뷰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1주기를 두고 시행령 문제 여전히 장벽에 막혀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 지난 주말의 시위 상황, 부상자 이런 것들 등 모두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칫 성완종 때문에 세월호가 묻히거나 그러서는 안 되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 또는 묻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임대웅 PD님, 제가 간략히 시간대별 정리를 했습니다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빨리 이 총리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국무총리 본인께서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부터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도입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또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 특검을 당장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한 달, 길면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정년은 이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니까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사퇴 촉구에 나섰어요. 네. 친박게이트 대책위 전병헌 위원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가 벌건 대낮에 5천만 명의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명확히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만 총리가 자리에 앉아서 수사를 받을 수는 없다. 자리를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와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의 다잉 메시지, 즉 죽으면서 남긴 메시지를 유린했다며 새누리당 정권이 고인을 2번 죽이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위원 내각제였다면 내각이 총사퇴를 할 사안이다. 국민 내각 등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 총리도 당분간 국무총리 업무를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떳떳한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위원들에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기는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질의시간 일부를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할애해달라며 총공세를 주문했습니다. 네. 총공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이긴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대정부 연설의 분야별 나누는 것은 편의상인 거죠. 그 국정의 우선순위나 사안의 민감도 이런 것들을 따지면 이건 그렇게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한편 새정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루어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을 둘러싼 일각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2007년 말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주선이자 추천에 따른 것으로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2005년 특사의 경우 김종필 전 자밀련 총재의 부탁을 받고 자밀련의 의견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위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면은 통상적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과 경제단체 포함한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며 절차상으로도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을 주관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은 이어 2005년 사면 시 당연히 야당 정치인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2007년 말 사면의 경우 성 전 회장이 사면 복권된 다음 날 바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두 번의 특사는 야당이었던 자밀련과 한나라당 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특별사면의 성격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벌이는 물타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한 사람의 뉴스 메이커입니다. 급식이면 급식, 골프면 골프, 돈이면 돈.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성완종 씨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자금 관계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성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 지사는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윤 씨는 제 경선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지만 제 측근이 아니고 성완종 씨 측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자금 1억 원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선거 당시 홍준표 캠프의 특보였던 윤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계좌 추적과 관련된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검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질 일을 기정사실화해서 얽어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지사는 또한 성 전 회장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만난 후 1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11년 6월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서산 지구당 당원 간담회에서 잠깐 만나 인사한 것 외에 성 전 회장을 만난 일도 없고 전화통화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만난 일도 없고 전화통화한 일도 없다. 이거 바로 지금 휴대전화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화 기록 조회해보면 될 텐데 말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 그동안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이제 나가도 좋다. 이렇게 출국 허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출국 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 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늘 오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왜 갑자기 풀어줬을까요? 뭐 지금 이게 뭐 확실하게 수사상 법률적 절차가 끝난 건 아닌데.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세월호 성완종 씨 관련 이런 것들은 이따 정가산책 그리고 제가 진행해드릴 행간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웅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4시 49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영어로 soul, 영혼,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완구 총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번엔 목숨까지 거론했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뇌 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홍 반장도 포함해서. 홍 반장은 저 밑에 쪽에 지사를 맡고 있는 그 홍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돈 받은 게 드러나면 목숨을 걸겠다? 이거 참. 로니님. 이강윤쌤 출첵합니다. 뉴스 듣다 보면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들 돈 챙기기 위한 것이랍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썩었고, 몇십 년 동안 좀 많이 바뀌어왔고, 일부 사실 바뀐 거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굉장히 늘어난 거 많은데, 친박계, 특히 권력이 있는 곳의 핵심은 여전히 또는 더 썩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거의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 속보에 보니까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돈 나눠준 장부, 돈 전달 장부, 비밀 장부를 복원했다 그러죠. 그렇다 보면은 이건 수사에서도 꽤 큰 성과이자 신속한 성과인데 저는
첫 번째 압수수색 때 왜 그런 장부를 못 찾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복원을 했단 얘기인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원인지 아니면 뭐 어디 비밀, 아무튼간에 복원했답니다. 그거 찾으면 이제 누구누구한테 또 뿌려졌다 이러면은 지금 8명 이외의 사람 이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안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친박계만이 아니다. 친이계한테도 건너갔다. 근데 친이계한테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힘이 있는 쪽에 돈을 대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기 사업에도 도움을 받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 강화나 정계 진출에도 늘 모색을 했을 테니까. MB 인수위에도 잠깐 몸담았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인수위에 들어가는 거는 웬만한 연이 없으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야당 의원들 좀 나오면 이제 뭐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뭐 친이 친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전 투구와 골라서 때리기 뭐 이제 이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특검 얘기 막 나오고 했던 건데 김무성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 대표의 시시각각 변하는 발언들은 지금 여권 내부의 풍향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복잡합니다. 문개그룹님, 무상을 혐오하는 철학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홍준표 지사. 이번에 뭐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게 되면은 급식비와 숙박비는 꼭 내길 바란다. 감방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거든. 어제도 이 비슷한 글이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행동으로님, 세월호 일주기가 묻히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가 아니고, 아유, 또 감사합니다. 제 책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손에 종이로 리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스테이플로 이렇게, 이 무슨 노란색 종인데, 이렇게 되는군요, 진짜. 저는 그냥 폴리에스틸린이라 그러나요? 팔찌 그거 하나 그냥 늘 차고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게 책은 쓰긴 썼는데, 하루하루 기록으로 썼는데, 보시면 또 지난 얘기들이라, 그리고 방송에서 들으신 얘기도 제법 되고, 그래서 좀 신선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우시지 않을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자료로서도, 기록으로서도, 책으로 묶을 만한 가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후회하고 약간 우울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왔던 관계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책을 전달하는 기증 행사는 이따 방송 끝나고 6시 반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예, 행동으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서관에 좀 구매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돈 들여서 책 사시는 보다는 각 도서관에 이런 책 나왔으니까 좀 구매해라 이러면. 소리엘님, 무조건 아니래, 에라이. 아마 이게 그때 대통령이 박지만 자기 남동생 스캔들 구설수에 올랐을 때 아니라잖아요. 딱 그 말 한마디로 끊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고 뭐고 할 필요 없이, 동생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자꾸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데, 이번에도 안 받았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참. 이슬님께서는 홍준표 지사, 당신 떨고 있습니까? 이랬고. 근혜서방님께서는 이따 인터뷰 때 새누리 비박 계열이 특검을 거론한 이유는 비박은 지난 대선의 핵심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니까 무관하니까 친박과 새정치민주당을 일타쌍피로 압박하려는 술책이 아닐까요? 이거 이따 양정대 차장하고 얘기하면서 할게요. 오늘은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입니다. 잠시 헷갈리셨죠? 아무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노년동 신사님, 닉네임은 신사신데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하여간 새누리 개 XX들 물귀신 짓거리도 이번에는 안 통할 거다라고. 신사도 이렇게 화가 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다름과 닮음님, 이명박근혜 정권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재앙이다. 양심과 정의 그리고 가치관의 대혼란을 불러온 이명박근혜 정권은 역사 죄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예, 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압박을 하고 끌고 가는, 견인해 가는,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이런 당연한 말씀을 주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죠. 탱탱인디고 님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책 보실만 하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분당 교보에는 첫날 한 부 했다더니, 그 다음날 20부를 주문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몇 번 아주 좀 찾고 그랬나봐요. 저야 참 고마운데. 공릉동 아줌마님, 출첵합니다. 목감기 극성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아주 목감기가 심하더군요. 꼭 감기가 아니더라도 좀 얘기를 하고 나면 목이 잠겨가지고. 비 오는 거리에서 비닐을 쓰고 주무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세월호 유가족들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경문, 이런 노래 만드는 민중노래 운동의 선구자이자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윤민석. 맞죠? 윤민석님. 윤민석. 그분이 어느 날 4월 2일, 지난 4월 2일일 겁니다. 목요일 날 광화문에를 갔다가 밤늦게 세종대왕상에서 이순신 장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텅 빈 저기에 경찰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비닐 뭉치가 뭐가 이렇게 있더래요. 텐트도 아니고. 이불, 침낭 비슷한 거 얼핏 보이고 컴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거기 혼자 누워가지고 혼자.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침낭 밑에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 깔고 침낭을 하고 그 침낭 위로 이렇게 마치 우리 이사 가는 날 비 오면은 이렇게 커다란 비닐이나 덮개로 이렇게 덮듯이 자기 몸을 이렇게 칭칭 감고서 딱 누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그랬겠어요. 아무도 없고, 주변에 동조, 노숙, 풍찬 노숙에 밖에서 잔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중 노숙? 그러니까, 윤민석 씨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들치면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유민 아빠 아니시냐고, 자기가, 일이 있어서 좀 못 나와봤는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김영호 씨가 유민 아빠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염려해줘서 고마운데 이 비닐을 들치면 비가 막 쏟아 들어오고 다시 또 비닐을 이렇게 잘 침낭 밑으로 이렇게 잘 갈무리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비닐을 열고 말하자면 인사를 못 나눠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몇 걸음 떨어져서 조용히 사진을 하나 찍고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밤에. 근데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글이었어요. 한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윤민석 해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면 글과 사진이 있는데, 참. 이분들 비 맞고 주무시는 거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랬어요. 올해도 한번 그랬고,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커다란 대형 비닐 그걸 사다가 그냥 사람들이 누워있는 위에 그냥 비닐 덮은 거죠? 세상에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제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막 어쩔 겁니까? 이게 지금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와 경복궁이 다 보이고 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비 오는 거리에서 비닐 쓰고 주무시는 모습, 그래요. 도대체 자식 잃은 것만 해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 고맙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오케이 마리님, 이완구 총리가 중요한 걸 빠뜨렸군요. 누구의 목숨인지도 밝혀야 한다. 저쪽은 주어가 없으면 엄한 사람 목 날리는 경우도 좀 봐와서 이런다라고 하셨습니다. 투게더님, 이완구 총리가 급하긴 급하나 보네. 어서 정홍원 전 총리한테 연락해. 총리 대기하라고요? 그랬더니 노년동 신사님은 정홍원 총리를 출국 금지시켜야겠다고 또 풍자를 해주셨고,
JTBC 인터뷰한 거. 예, 어젯밤에 했습니다. 좀 늦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도 못 봤는데 밖에서 사람 만나더라고. 근데 뭐 전에 들으니까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뒷부분을 앞에를 자르고 뒤에를 내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항의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앞부분이 훨씬 중요했는데 뒷부분은 그 너무 당연한 말이었는데 왜 친박계만을 골라서 성완종 씨가 리스트에 8명을 콕 찍어서 폭로했을까를 말했는데 뉴스를 보는 관점이 좀 달랐나 보죠. 날고 싶은 토끼님, 증거 꼭 나오길 뭐라는지 궁금해요. 이 총리한테 하는 말이군요. 소리엘님, 현금으로 줬다는데 증거 잡을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일단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자면 일단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현금에. 둘째, 돈을 줬다는 뇌물 공여자는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의 진술을 받을래야 받을 게 없습니다. 비밀 장부와 메모지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와 나눈 50여 분간의 육성 마지막 녹음 정도인데 만약에 이완구가 됐건 홍준표 씨가 됐건 누가 됐건 돈을 주는 과정에서 심부름한 사람이 만약 있었다면 근데 그 사람이 진술을 한다면 그리고 그 진술이 일관됐고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증거로 채택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 내가 줬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중간 돈 심부름한 사람이 있다 치고 말이죠.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받은 적 없다라고 이렇게 뻗대고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배달 사고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예, 배달 사고 홍준표 씨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가능성상으로야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현금이었고 단둘이 만났고 준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그렇다면 잡아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거를 증거를 잡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특검 하는데 사실 특검도 물론 수사 의지야 강하겠지만 죄형 증거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건 참 힘든 점이 있을 겁니다. 편현주 사랑해님도 역시 주어가 빠졌다 이 얘기군요.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 내 목숨이라고 한 게 아니고 목숨을 내놓겠다. 아이고. 참. 오죽해야 그 주어가 없다면이 어원이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까? 나경원 씨입니까? 나경원 후보입니까? 아무튼 간에 그 얄팍한 말장난 그런 거 가지고 참 오랫동안 처참하게 사무치게 만듭니다. 세상에 그런 걸 말이라고. 아유. 네, 한두 건만 더 보고, 예지니아님께서는 저는 중학교 사서입니다. 이강윤 앵커가 쓰신 책 구입 도서 목록에 올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책 11,000 얼마던데 비쌀 수 있죠. 오늘 그 유경근 대변인께 인터뷰를 한 25분쯤 최소한 조금 평소보다 넉넉하게 길게 하려고 하니까 질문들, 전하고 싶으신 말씀들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일주기가. 사도 요한님, 출첵합니다. 앞으로의 성 전 회장 리스트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좀 의아하다. 경남 무상급식은 다시 돌아올지도, 올해는 힘들지도 몰라도요.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터널 스네이크님, 터널 안에 뱀, 이런 뜻인가요? 시원하다 하셨는데, 뭐에서 시원하셨음을 느꼈었을까요? 뉴스 브리핑인가요? 아니면 제 오프닝인지. 아무튼, 시원하시니까 일단은 좋습니다. 소리 엘림, 아주 심하게 호통을 치셨네요. 누가 니 따위 목숨 바란대? 이게 진짜 민심이겠죠? 네. 변현주 사랑해님, 이강윤 앵커 서점에서 책을 샀는데 책 종이가 가벼워서 좋았다고요. 실은 제작비도 아낄 겸 좀 안 비싼 종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책 종이가 너무 호사스러워도 좀 그렇죠. 그리고 출첵 인사 남겨주신 블루벨벳님이나 공릉동 아줌마님, 하얀 파파님, 네,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게시판 보겠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 거는 조금 이따 인터뷰 전에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나요? 연결되자마자? 다시 걸겠습니다. 네,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 부리는 게 낫긴 하죠. 지금 오늘 정치부 사회부 기자들 정신 없을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완구 총리는 왜 또 돈 받은 거 드러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한참 이제 막바지인데요. 예. 좀 전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질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 오늘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을 이제 따져 물으니까, 나는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 정도의 좀 격한 표현은 없었는데,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같은 질문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좀 이 격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토로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성완종 씨 그것 때문에 빚어진 건데, 아니 결백을 강조하는 강조법은 본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사석에 기자들을 데리고 막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그랬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받은, 그래야 목숨 내놓겠다. 비서나 지인이나 딴 친구가 받아서 그러니까 돈 심부름해서 받는 거면 괜찮겠다. 또 이런 건가, 뭔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어쨌든 지금 여권은 거의 매일 지금 발칵 뒤집히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사실 이제 어제 이완구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사실 성완종 전 회장과 친분이 없고, 그래서 돈 받을 일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했고, 그에 따라서 아마 경향신문 쪽에서 이완구 총리와 관련한 대목을 이제 오늘 이 기사를 내보낸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13년 4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를 방문을 했었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육성 증언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이완구 총리가 이제 부패의 전면전 이걸 이끌고 있는데 실제 사정 대상 1호가 바로 이완구 총리다. 뭐 이런 이제 좀 아주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인 게 나오죠. 아주 작정하고 이완구 총리를 그냥 작은 저기 했더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충청권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완구 총리가 충청포럼 회원이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썩 좋았던 건 아닌 게 분명하고,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이 고시에 합격을 해서, 사실은 좀 뭐 승승장구해 왔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학력도 좀 보잘게 없고,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면서 이 정치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 표현이 좀 그렇죠.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별로 이렇게 그 동급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동급으로 대하지 않는,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았다, 뭐 이런 증언들은 꽤 많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분은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어제 오늘 이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때도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혹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다른 증거가 나와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질의가 다시 들어가면 조금 말을 또 바꾸는 뭐 이런 식의 이 답변 태도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투병 생활 때문에 뭐 제대로 선거운동을 못했고 마무 관여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도 아니라며요 또. 그 충남 천안에서 7분 넘게 이 지원 유세를 하는 동영상이 이제 공개되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정황과 상황으로 봤을 때 이완구 총리가 조만간 이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조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첫 마디에 말씀하셨던 이 돈 받은 게 사실이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라는 아주 격앙된 이런 반응을 보인 것도 좀 그런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또 한 사람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글쎄요, 뭐, 그건 봐야 될 텐데. 아이고, 진짜로 그 증거 나오면 어떡해. 그럼 목숨 내놓겠다 그러면 말려야 되죠, 그래도?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그 김무성 대표 주재로 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결론을 이제 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직무정지 뭐 이런 건 안 된다면서요? 그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승민 대표가 발표는 했고, 김무성 대표는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이제 자리를 먼저 떴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발표한 내용을 조금 행간을 읽어보면 사실상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거취를 좀 결단을 내려라라는 좀 압박의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실 이완구 총리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여당 지도부가 검찰에 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총리부터 수사를 해라라고 검찰이 요구를 한 건 이 이완구 총리의
대한 문제, 의혹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간단치 않게 여론의 민심의 악화 이런 것들로 이어질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집권 3년차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가장 중시한 게 바로 이제 부패와의 전면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직접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완구 총리인데,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가 이 정부 행정부처를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총리가 이 검은 돈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만큼 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안 좋았었던, 그나마 겨우 조금 지다리를 잡는가 했었던 이 총리가, 정권의 2인자가 이 상황이 된 거를 정당, 당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좀 간접적으로 분명히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점이 바로 이 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논의는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라는 얘기를 굳이 이 기자들에게 밝힌 것도 바로 같은 이유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당신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죠. 총리의 임명권 자체는 어쨌든 대통령의 이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사실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 총리에게 이 상황을 좀 그 주지를 시킨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총리는 그 부분을 좀 읽어냈다. 그래서 좀 격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기자님. 네네. 지금 우리는 통화하고 있으니까 양 기자는 못 볼 텐데 이 실시간 게시판으로 막 올라오거든요. 양 기자 보고 싶다. 언제 소주 한잔 하게 해줘요. 막 이러는데 오늘은 양 기자 뭐 멋쟁이 이런 말은 별로 없고 어떤 사진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지금? 글쎄요. 시무룩한 정홍원 전 총리. 시무룩하다고요? 나 또 해야 돼? 아, 어제는 메비우스 총리 해가지고 자기 또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사진이 하나 카톡에 막 돌고 그러던데요. 자, 청취자 인터뷰 질문 하나 하고 다음 얘기합시다. 네네. 새누리당의 비박 계열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거론한 이유는 비박은 지난 대선 때 핵심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으니까 친박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일타쌍피로 압박하려는 노림수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혜서방님의 질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오늘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 내렸던 결론을 내리진 못했는데 사실상 유승민 대표가 한 얘기를 곱씹어보면 특검으로 가겠다.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어제는 이제 특검 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그 말 안 해. 그 비주류 쪽에서 이제 특검과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지금 지도부 회의 결과를 보면 사실상의 특검 논의였다. 특검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특검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 지금은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거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실상 이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굳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하되 어차피 한 달 안에 의혹은 풀리지 않을 것이고 뇌물수사라서 그렇고 사실 특검으로 가도 못 건질 수도 있지만 특검으로 가서 못 건지면 정치적 책임의 상당 부분은 특검으로 또 넘기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이 권력형 비리라는 부분, 특히 이제 권력의 2인자인 총리가 걸려 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실장에 대한 얘기가 뭐 내일자든 모레자든 또 터져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지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망자가,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미 망자가 된 상황이라면 사실은 명확하게 예. 이 검찰 수사가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꽤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이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뭐 이미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으로 가는 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민이 거기에도 담겨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청와대 쪽에서 남미 순방 긴급 중단 검토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글쎄요,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오진 않는데. 그게 국빈 외교 관계라서 또 우리 측 이후로 일방적으로 깨기도 힘든 그렇죠. 점이 있긴 그렇게 한데. 하긴 좀 쉽지 않겠죠. 예, 네. 예. 그게 실무 방문이면은 양해를 좀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새누리당은 오늘 막 시간대별로 회의하고 계속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각자 방향타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뉴스만 보면서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김무성 말, 유승민 말, 막 계속 다르고 뭐 하자 그랬다가 실제 회의 가서는 그게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들 관측해요? 일단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좀 기본적인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한 한. 그렇죠. 예, 예. 오늘 지금 김영우석 대변인이 오전에 브리핑을 한 내용은 이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의 특별사면 그리고 실제로 이 경남기업이 이제 사세가 확장됐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고 그러니 이 부정비리의 씨앗을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뿌린 거다라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아침 브리핑에서 했었는데 예.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 여론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감지가 됩니다. 대신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좀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조금 더 키를 쥐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완구 총리가 아주 그냥 좀 너무 강한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매우 인간적으로 교분이 돈독한 관포지교 사이의 우윤근 원내총무는 그 말 들으면서 별 동요는 없었죠? 글쎄요. 이것도 역시 우리 어느 청취자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는데요. 네. 야당이 법사위 운영위 소집을 요구를 했고요. 여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뭐 빠르면 내일이라도 운영이 된 법사위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당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좀 파헤치려고 하는 거고, 예.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 제대로 뭐 정리가 아직은 안 됐을 텐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스탠스는 조금 선 그을 거는 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독자 정치자 개인 정치 그리고 멀리 본다면 이때 뭔가 확실히 차별화해두고 뭐 그런 그렇죠. 충분히 있겠죠. 예, 어쨌거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니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제가 오늘 고른 텍스트는 성완종 인터뷰 녹음 파일 3차 공개. 아마 이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향신문이 12시 7분인가 아주 이례적으로 예고했죠. 12시에 뭔 발표를 하겠다고. 조간신문은 그 날짜 아침에 썼으면 되는데 일부러. 그 기사가 이겁니다. 아까 언급이 됐지만 이완구에게 3천만 원 줬다 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 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밝혔다. 당시는 이 총리가 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섰을 때다. 성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대상 1호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숨지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2013년 4월 부여 청양 재보궐선거 때 이 양반한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고 밝혔다. 또 보궐선거 한다면 이 총리는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나는 성심성의껏 했다며 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 라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이 총리는 자기 욕심이 커서 너무 남들을 이용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용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런다며 사정 대상이 사정을 당해야 할 사람이 거기가 사정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 이완구 같은 사람이고 사정 대상 1호입니다. 라고 말했다. 네. 죽음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비상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평범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긴 한데 새벽 3시 40분인가 집을 나섰고 5시 새벽에 1시간가량 기자와 전화를 합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안 받으면 한겨레 기자한테 하려고까지 준비를 해놨다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작심하고 모든 걸 털어놓는데 포커스가 주로 이완구 총리에게 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100%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JP까지 나섰답니다. 이번에 성완종 구명을 위해서. 그런데 청와대와 이완구 총리 모두 거절했답니다. 가장 최근에 이완구 현 총리를 가장 확실하게 세게 돈 많이 써가면서 도운 사람은 충청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성완종 씨였습니다. 배신감이 극에 달했겠죠. 그리고 그런 좀 격앙돼 있고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최근에 어떤 기억들을 먼저 강하게 각인되거나 그러는 게 아닐까요? 심리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돈 준 명확한 시점이 있는 10만 달러 김기춘 그건 이제 메모지에다가 정황까지 밝혔고 이완구하고 이병기는 사실 이름만 해놨었어요. 이름만. 그런데 주변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조사받은 전후로 해서 이완구가 충청 지역 출신들 치고요. 성완종 씨 돈 안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 맨주먹으로 올라와서
사업, 관급공사 딸려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정치도 해야겠고 정치인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해서 돈 쓰고 그러다 마지막에 자기도 좀 몸집도 커지고 하니까 한 20년 가까이 정치인들 수발하다가 좀 구경했겠죠. 그러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실제 의원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 대단한 거였는데 그만 배지를 잃었어요. 이완구 총리도 뭐 아파가지고 한번 세종시 문제로 지사 그만두고 했을 때 좀 쉬고 있을 때 뭐 성완종 씨 많이 챙겼겠죠. 친박만?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친이 지금 비밀장부 나왔다니까 보십시다. 이건 계속 커지는 거고 뭐 서로 이제는 서로 정신이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는 단계예요. 결국 최악의 총리라는 게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 대정부 질의의 답변에서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대선 때 뭐 하나도 한 거 없다는데 동영상 공개됐죠. 새누리당이 재밌어요. 재미라는 말보다는 참 눈여겨볼 만해요. 총리 직무정리, 어쨌거나 되진 않았지만 총리 직무정지 그리고 특검 도입 이런 걸 막 먼저 논의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고 애드벌룬을 띄웁니다. 발빠른 꼬리 자르기이자 이거에 아주 불난집에 그러니까 일단 불 먼저 끄겠다는 거고 만약에 친이와 친박이 이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서로 싸우는 모습과 지금처럼 야 우선 총리 뭐 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무정지 특검 하자 뭐 이런 말 나오는 것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영을 떠나서 냉정히 한번 보십시오. 대처하는 자세 다른 당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는 큰 불이 막 번지고 있으니까 오직 불 끄기만 그 급에서 딴소리들이 안 나오겠지만 불 끄는 그 와중에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물로 해 나는 뒤에서 빗자락으로 대충 할 테니까 이런 소리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상대는 그렇습니다. 현 정권 운영자들은 그거 잘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살아있고 팩트가 너무 시간대별로 변하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해서 논평을 해야 할 입장에서는 함부로 추단이나 저의 예단은 삼가하겠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자세는 눈여겨보자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육실종자 가족인데요. 지금 완전히 잠겨서 수색 작업 안 되는 거예요. 시신 올라온 것도 없어요.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오는 4월 16일 그렇게 295명이 세상을 떠나고 9명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1시간 특별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 임시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 방송은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미원의 상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한 목소리로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디어 협동조합 광주지역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내가 왜 제주도를 세월호를 타서 진짜 무섭고 난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이거 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와 진짜 나 무서워요 지금. 네, 5시 34분 5분 들어갑니다. 저희가 듣기에도 마음이 아팠는데 전화 연결 상태에서 예은이 아빠께서 방금 자료 녹음된 거 들으시면 또 한 번 격해지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목이 많이 상하셨고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저희 청취자분들 걱정이 뭐 입술도 부르트고 아주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예. 인터뷰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너무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의 말들이 많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아이고. 우선
네. 지난 10일, 12일 그 주말 이틀 동안 그 시위 진압 양상이 작년과는 확연히 다르고 마치 무슨 시위대 폭도 대하듯이 좀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런 걸 저희들은 느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참사 초기에 저희들을 대하는 모습과 지금 저희들을 대하는 모습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예, 분명히 다르고요. 물론 지금도 경찰도 저 유가족들을 대할 때 뭐 나름 조심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예. 근래 들어와서 보여주는 그 의도를 제가 가만히 볼 때에는, 예. 이 가족들과 시민들을 자꾸 이제 분리시키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힘이 좀 더 붙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예. 뭐 지금 자식을 잃은 분, 가족을 잃은 분들 앞에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또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그날 뭐 캡사이신 최루액을 막 얼굴에 대고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제 연행도 막 있었고 그리고 그 임경빈 군 사반 경빈이 아빠시든가요 등 해서 유가족분 3명이 연행됐다가 물론 밤에 이제 전 집행위원장이 풀려났다고는 했는데 그 뒤에 저 활동가들은 구속영장 신청돼서 아마 오늘 지금 영장 실질심사 했을 텐데 그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범국 본 사람들이거나 부상 또는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저는 여쭤는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부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일단 저희 가족들이야 당연히 온몸에 멍들고 저만 하더라도 양쪽 어깨 인대에 벌써 이상이 왔고요. 그냥 파스 붙이고 다니고 좀 심하신 분들은 진통제 드시고 계시고 그 중에 이제 영석이 엄마라든가 몇 분은 좀 안 좋게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입원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죠. 예. 성완종 리스트 물론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언론 성향상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 그게 뉴스인데 새로운 게 나오면 글이 좀 몰려가고 먼저 편집의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언론의 속성이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균형 감각을 늘 잃지 않고 중요도를 잘 따져가면서 이제 그게 바로 언론의 논조이자 컬러이자 중요성인데 어쨌거나 성완종 리스트가 갖고 있는 파괴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4.16 1주기가 있는 이번 주를 앞두고 빵 터졌고 그게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지면 배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한다고는 합니다만 1주기가 묻혀가는 듯한 느낌이 물론 광장에 모이시는 분들의 열정은 대단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416시간인가 그 긴 장대한 프로젝트도 짜놓고 했는데 날씨도 조금 굳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4.16 또다시 그 4월 16일을 맞게 되는데 가족협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억지로야 덮거나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세월호 4.16 1주기가 들어있는 이번 주를 보내는 마음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호소하는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가족들은 적어도 지금 이 4월 한 달만큼은 진짜 모든 것 다 잊고 온전히 우리 아이들 또 희생당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실 좀 이런 시간을 갖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데 좀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나 좀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분통도 터지고 그런데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모를 하고 싶어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추모를 할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희생되신 분들한테 그 앞에서 뭐라도 한마디라도 좀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추모라는 것 자체가 그저 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좀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벤트. 어쨌든 4월 16일 추모식은 지금 못하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신지. 예, 뭐 일단 이런 상황에서 뭐 추모식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도대체 뭐 무엇을 가지고 추모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게요. 추모를 하려면 고인들 영전에 최소한의 진전된 모습이나 달라진 모습을 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근데 뭐 그러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1시 반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떤 점이요? 4월 16일 일찍이 추모식을 안산에서 하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뭐 팽목항으로 가실 것 같다, 뭐 어디를 가실 것 같다, 고민 중이다 이런 보도들도 자꾸 나오고요. 예. 심지어는 저들 쪽으로 따로 연락이 와서 뭐 팽목항에 가족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서한 전달도 했습니다만 4월 16일은 안산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안산으로 오셔서 추모식에 참석하시고 거기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 다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고 선체인양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예. 만일 오시지 않거나 또는 오시더라도 그러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확인되는 즉시 모든 추모식 일정은 모든 추모식 행사는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아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부 합동 분향소거든요. 안산 분향소 정식 명칭이. 그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정부를 대표하니까 물론 팽목항이 현장인 건 맞습니다만 영령들이 있고 안산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그걸 고민한다는 얘기는 많은 유가족을 가급적 피하려는 듯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대통령이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에 안 오겠다면 유가족이 하려던 안산시와 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하려던 안산 추모식은 아예 취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오시고 안 오시는 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예. 설령 안 오시더라도 뭐 이한구 국무총리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폐기하고 인양을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약속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굳이 뭐 바쁘신 저기 안 오시더라도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이제 그런 약속을 정부에서 못하겠다 또는 미루겠다 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마치 할 것처럼 위장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해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모식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참사 일찍의 추모식을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의 뭐 안산이 됐든 팽목항이 됐든 어디 행차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현 상황에서 영령들께 제대로 고할 그 무엇도 없이 추모식을 하는 것은 자칫 이벤트나 참 너무 빈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모식은 하지 않겠고 그 대신 4.16 일주기를 맞아서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라고 청와대에 요구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신은 아직 못 받으셨고요. 뭐 아직 받은 건 없고요. 뭐 답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제 거절의 뜻으로 저희들은 될 거고요. 그렇겠죠. 자. 해수부 장관과의 만남은 뭐 거의 상견례 수준이었고 성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가 만나겠다고 했는데 종로경찰서 등을 비롯해서 경찰 수천 명이 동원돼가지고 뭐 도로교통법인가 뭐 해가서 행진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결렬됐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어떤 그 비공식 공식 접촉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다시 면담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걸 봤는데 저희 쪽에는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총리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성완종 뭔가 해가지고 뭐 나오면은 막 그분도 목숨을 걸겠다고 해서 참
아니, 목숨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되나 싶은데. 그러면 말이죠. 안산에서의 공식 추모식은 없다 해도 4월 16일과 18일 많은 시민들은 서울 주요 광장에서 추모하는 모임 이런 것들을 다들 생각하고 모인다 이렇게 335 막 연락하고 하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공지하셨던 그 뭐라고 부를까요? 행사라는 말은 제가 쓰기 싫어서 예. 그런 괜찮습니다.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십니까? 예. 저희가 취소하는 것은 안산 합동부장소에서 4월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공식 추모식만 취소를 하는 것이고요. 4월 16일 저녁과 또 4월 18일 오후에 있을 국민 추모 문화제와 범국민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4월 17일 날 4,160개의 촛불 그것도 예정대로 하고. 예, 그거는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뭐 거의 이제 마감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 그 촛불을 4,160명이 만드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서 의미 있는 자리에 좀 주역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슬픈 기네스 도전이라는 말이 사람을 또 한 번 울리더군요. 한 가지 집행위원장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분의 대표격으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6 일주기 등을 비롯해서 앞으로 세월호 관련 집회나 시위에 필요하면 차벽을 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차벽을 쳐서 봉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분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그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런 경찰의 그 못된 시위 진압 태도 이런 것들을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강신명 총장의 그저껜가의 발언을 위헌인 것을 문제 삼아서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거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발언의 문제성은 굉장히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좀 필요한 대응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대응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그 경찰과 맞닥뜨리는 그 현장에서 그러한 부당함, 잘못된 것들을 누누이 지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참 이걸 답답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표현이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저희가 증거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일부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당함을 지적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가서 따지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경찰은 법을 수호하고 또 지키기 위한 최일선에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 납득만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이제는 뭔가 한 단계 높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참고해서 잘 한번 공수회를 진행을 해보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공권력의 하부 집행 실무자에 불과한 경찰이 사법체계의 최상위 기관에서 내린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다니 이완구 총리가 나 만날 테니까 길 터져라 이래도 막더니 이제는 대법원에서 나온 것도 대놓고 이 경찰청장이면 실은 저 차관급밖에 안 되거든요. 이 경찰대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했다는 경찰대 2기 뭐 그렇다던데. 유 대변인님, 집행위원장님은 저희 프로와 인터뷰 여러 차례 하셔서 이제 청취자 질문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세월호 대책회의, 아마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혜서방이라는 분이 5시 27분에 올려주신 건데, 먼저 1. 세월호 대책회의를 100% 신뢰하십니까? 아니요, 국민대책회의 말씀하신 것 같으네요. 그렇다면은 좀 다르고 얘기가.
그러니까 저 국민대책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범국민대책회의라면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싶은데 저는 아마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를 묻는 것으로. 예.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로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령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통령령은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구성이 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나 이제 분명히 전제를 할 거다. 단서를 붙일 것은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에 계시는 다수의 특별조사위원들. 이분들은 굉장히 그 성심껏 열심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와 또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도 이 시행령이 강제로 통과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지금 의논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인 기구로서의 특별조사위원회는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또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그 뒷부분에 쓰여 있는 것을 미처 저기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인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근혜서방님 두 분께 죄송합니다. 그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가 아니고 시민대책회의, 범국민대책회의를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 1번 질문이 세월호 그 범국민대책회의를 100% 신뢰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각종 집회를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나요? 항상 결정적 순간에 발을 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가로 하신 말씀이 집회 후 유족들이 청와대로 가기 위해 10시 방향인 정부 청사 쪽으로 향했지만 경찰이 대호를 막아섰다. 그럼 2시 방향으로 틀어서 안국동으로 갈 것이지. 세월호 대책회의가 나서서 유턴해가지고 대호를 청와대가 아닌 종로로 돌렸다. 시국회의가 늘 하던 수법이 또 나왔다. 이제 질문 이해하셨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그렇게 지난 주말에 11일에 있었던 이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민대책회의를 우리가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집회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사실은 국민대책회의가 아니라 4.16 연대죠, 지금은. 4.16 연대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방향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방향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물론 일부 진행 과정 중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은 안 그래도 복잡한 그 현장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신뢰를 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그 집회의 성격이나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수준이나 또는 열의의 수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판단하는 지점, 시각이 좀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간에는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국민대책회의에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면서 단지 중간중간 발생하는 여러 문제나 한계점들에 대해서는 함께 극복을 해야 될 문제죠. 함께. 그렇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국민대책회의나 일부 시민활동가 분들이 저희들의 활동을 주도를 해서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또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저희 가족들이 주로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좀 같이 도와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기본적 신뢰 관계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디테일한 부분 또는 방법론에서 약간의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의사소통이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신뢰 관계는 없고 굳이 주도권이라는 용어를 굳이 써야 한다면 유가족분들의 의사가 먼저 반영이 되고 그것을 옆에 활동가들이나 범국본 등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국대책회의가 이렇게 항상 해서 유야무야 끝내듯이 그런 식으로는 생각지 말아주십사는 강조점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질문 주신 분과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께 동시에 헷갈리게 해드려서 잠시나마 예. 죄송합니다. 이제 보상금 얘기, 거기에 나랏돈 실은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마치 생색내고 하는 그 얘기는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도 거론치 말아달라고 4.16 가족회의 측에서 강력히 항의 같은 걸 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중단 요청을 했고요.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보상을 비롯한 모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실 때에 어떤 혜택이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을 하라고 정확하게 요구를 했죠. 예. 언제까지냐면 바로 이 대통령령을 폐기하고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약속을 하는 그 시점까지는 최소한 이 배보상 절차는 중단이 되는 게 맞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아예 그 정부에서 지난주에는 긴급 생계 지원비를 3개월 동안 지급을 하겠다고 아예 공문이 날아왔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똑같이 공문으로 대응을 해서 이건 역시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인데 왜 보내냐? 중단해라. 우리는 지급받지 않겠다. 무기한 연기해라라고 이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배보상과는 달리 긴급 지원임에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형편도 안 좋으시고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네. 일일이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청취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안타까움 이것들을 대신해서 몽땅 싸서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순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